안녕하세요. 탐색몽입니다. 금일은 10월 22일인데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고, 금일 특징주와 상승한 분석한 이유, 그리고 어떻게 좀 같이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인데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협상 진전 기대감 속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오늘 약 1% 넘게 상승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가장 관건인 건 이제 2100포인트를 넘어주느냐 라는 게 가장 큰 관건일 것 같고요. 반대로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좀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정을 받아야 2060이나 2040 정도에서 반등이 나와야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제 거의 2100이 고점 앞인데요. 2100을 과연 돌파하는지 여부를 한번 잘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반대로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금일 개인과 기관이 매도를 했지만 외국인의 순매수에 힘입어서 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24일선의 저항을 받고 있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11일선의 저항인 655, 660 정도에서 지금 저항을 계속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660 저항을 받고 680대를 돌파하느냐 여부가 앞으로의 지수를 지탱하는데 지지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추세 라인도 살아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추세선인 600 한 30선, 35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재차 상승의 기운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겠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한 특징 섹터에 관련주는 없었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정시 비중 상향 등 입시제도 개편 발언에 힘입어서 메가 MD, 메가 스터디, 비상교육 등 교육 온라인 교육 관련주가 상승세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그럼 금일 지금부터 어떠한 종목들이 오늘 시장을 주도하였고 어떠한 이유에서 상승하였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좀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코스피 시장 쪽에서는 삼성출판사와 토박스 코리아가 상한가를 간 모습입니다. 상어가족이죠. 상어가족 등 핑크퐁 콘텐츠를 보유한 국내 유학 콘텐츠 업체 스마트 스터디가 북미 100개 도시에서 순회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순회 공연이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출판사와 핑크폰 제품을 제조 판매 중인 토박스 코리아의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거는 2018년도 하반기에 이미 좀 큰 시세를 조금 줬던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후 이제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은 후에 오늘 이제 갑자기 상한가가 좀 나오는 모습입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금 공부하신다시피 좀 대응을 해보기 위해서는 일단 1차적으로 이 추세선 라인선인 이쪽에서 좀 대응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1차적인 좀 매수를 한번 대응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자,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대응을 좀 1차적으로는 좀 이 정도, 이쪽도 이탈하지 않고 최악의 경우에는 14,300원이 이탈하지 않아야 이게 좀 상승의 추세가 여력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14,500원 정도가 깨진다고 그러면은 다시 한 저점인까지도 한번 열어놓고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으니까 대응을 좀 해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반대로 다음 종목은 같이 올랐던 토박스 코리아죠. 토박스 코리아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토박스 코리아도 마찬가지로 물론 이제 대장주인 삼성출판사에 비해는 많이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지만 전반적으로 조금 약간 좀 우양 추세에서 지금 삼각수렴의 좀 형태를 좀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좀 저희가 이제 정확히 좀 확대해서 보자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저희 정고점인 1350원과 이탈하지 않는 선 1200원 정도를 한번 잡아 보시고
좀 대응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추세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이쪽 한 1,500원 정도 부분을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반대로 1,200원에 이탈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추세선의 아래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한번 유의해서 한번 좀 보시면 좋으시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성증권사 토바스코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이 많은 수급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만 하시고, 스윙이라든가 직전인 매매 같은 보신들은 좀 어느 정도 감망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두산솔루스 같은 경우에는 뭐 분할로 좀 사흘째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었고요. 오늘 또 특징주 중에서는 셀트리온 관련주들이 상한가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유럽장 질환 학회에서 램시마 SC IB 임상경과 발표 소식에 좀 이게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들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뭐 차트 분석상으로서는 조금 전체적으로 좀 우양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요. 일정 부분 바닥을 다지면서 새롭게 224일선을 좀 돌파하려는 좀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224일선을 과연 돌파를 할 수 있느냐, 이 역할을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단기 추세가 조금 살아있기 때문에 이 눌림목을 이용할 때는 단기 추세선을 이용한 공략을 좀 해보시면 되실 것 같다. 세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금일 같은 경우에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왔고 개인만 매도의 흔적이 나오면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코스피에서 또 금일 좀 올랐던 종목이 이제 SK 네트웍스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뭐 코스닥에 비해서 코스피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급등 상황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SK 네트웍스 같은 경우에는 종속 회사인 SK 매직이 영국의 대표 회사인 냄비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마케팅을 진행한다고 이제 밝혔는데요. 그럼으로써 상승을 좀 한 모습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은 작년 10월달을 기점으로 약간 저점을 좀 높이는 모습이고요. 반대로 최근 들어서 지금 삼각 수렴에 좀 다다른 모습입니다.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224일선을 지금 저항을 받는 모습이고요. 이걸 돌파하려면 눌림목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뚫어줘야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좀 있을 것 같겠습니다. 뭐 나머지 뭐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 뭐 동서울터미널 뭐 양도 별정에 좀 상승을 했고요. 반대로 이제 뭐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 개선 기대감에 좀 상승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반대로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이것 또한 여러분들께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시면서 느끼실 때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물론 수급적인 면도 중요하지만 추세면도 중요하다. 물론 여러분들이 지금 항공주에 대해서도 뭐 정확히 아시겠지만 18년 들어서 내리막길을 좀 걸어갖고 있었고요. 추세사상. 그리고 나서 작년 가을에 좀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 추세를 좀 만들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올해 1, 2월 달이죠. 요때가 조금 변곡 추세가 좀 아니었었나. 하지만 매수 타점이었고, 반대로 이 상승 추세선을 깬 올 5월부터 일본 이제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서 실적은 악화될 거라 미리 선방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트는 미리 그 전에 알려줬었고요. 보름대 아래서 그만큼 하락을 나왔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반영된 것에서 일파적으로 좀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주식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큰 틀에서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한번 하셔라 라는 말씀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또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 한번 좀 보겠는데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서는 오늘 퓨전 데이터와 세미콘라이트가 조금 상승한 모습입니다. 한번 보시면 퓨전 데이터인데요. 퓨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뭐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다기보다는 예, 그냥 왜 올랐는지에 대해서만 좀 잠시 언급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관리 종목이고요. 뭐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뭐 크게 이슈는 없었습니다. 예, 올랐던 이유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트리가 이제 당뇨합병증 치료제 이 A상 임상효과 발표식에 상승을 한 모습인데요. 왜 올랐었냐 하면은 지분을 좀 갖고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면 우선은 세미콘 라이트가 바이오트리에 25억을 투자해 지분을 좀 갖고 16%를 갖고 있고요. 세미콘 라이트의 체제 주주인 바로 퓨전 데이터가 같이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냥 내용만 좀 아시고요. 제가 뭐 이거에 대해서는 크게 말씀을 드릴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세미콘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차트를 보시면 뭐 아래에서 바닥을 찍고 있는데요. 뭐 왜냐면은 뭐 크게 지금 뭐 매출이나 재무제표를 보면은 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조금 아니지 않냐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세미콘 라이트 같은 경우에서 표현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참고를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그 다음 오른 게 오늘은 상한가한 게 사이토젠입니다. 사이토젠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신규 상장주고요. 올랐던 이유는 이제 서머피셔 사이언티픽과 진당용 한체 공동기술 개발 협약 소식이기 때문에 올랐는데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참으로 공략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실질적 가치를 좀 찾아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이제 어디가 적당한 가치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추세선을 보시면 좀 뭐 이렇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 추세선을 좀 돌파를 해야 되지 않을까. 추가를 된다면. 그리고 반대로 이거 같은 경우에 신규성장주이기 때문에 저희 토점인 이쪽 부분을 이탈하지 않아야 좀 추가를 상승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보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다음은 뭐 이제 아주 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가 좀 올랐었고요. 아주 아이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투자자 박셀 바이오에 대한 지분이 있어서 올랐던 걸로 좀 나오는 거고요. 뭐 키네마스터 한번 보겠습니다. 키네마스터 같은 경우에는 오늘 3분기 흑자 전환에 이제 급등을 한 모습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이미 2019년 초에 올랐다가 여러분들 책에 보시던 이렇게 하고 또 올랐다가 그죠? 이렇게 지금 모습을 좀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들이 이걸 좀 그림을 간략하게 보내면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 이런 모습에서 지금 이 정도 선에서 이 넥트에서 이걸 내려가냐. 그러면은 헤드앤숄더가 될 수 있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쪽 라인을 뚫어줄 수 있느냐 여부가 아니면은 다시 내려갈 확률이 있다. 그 관점에서 좀 대응을 좀 하시면 되실 것 같다. 그리고 반대로 큰 틀에서는 우리 있는 구름대선을 돌파해야 된다. 라는 말씀 한번 좀 드려보겠고요. 오늘 또 컴투스가 좀 오른 모습입니다. 아래에서 저희가 약 10% 정도 올랐는데요. 컴투스가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지금 큰 오랜 시간 동안 하방의 기운을 받고 조금 반등을 좀 노리는 자리에 있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최대 주주 지분 추가 취득 결정에 급등한 모습이고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최대 주주인 컴투스의 최대 주주는 게임빌이죠. 게임빌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아시면 되실 것 같고 확대해서 보신다면 좀 큰 추세를 좀 돌파하고 지금 좀 한번 다시 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좀 외국인이 좀 들어왔고요. 뭐 사모펀드나 보험에서 투신보다는 이제 보험과 사모펀드에서 좀 들어왔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 95,000원에서 93,000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눌림목에서 한번 상승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의 224일선과 전 저항인 105,000원 정도를 한번 목표치로 보시면서 돌파하는지 여부를 한번 지켜보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그 다음 뭐 이번에 또 HLB 여러분들이 뭐 요새 가장 핫한 종목이죠. HLB 같은 경우에도 오늘 올라갔다 좀 내려오는 모습. 하지만 이제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좀 조심을 해서 움직여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해서 좀 대응하셔라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뭐 실적 때문에 RF텍, 뭐 아모텍 같은 것들이 올랐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아모텍 같은 걸 좀 보시면, 아모텍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긴 시간 추세를 좀 우하향하고 있다가, 지금 들어서 바닥을 좀 만들고 상승 추세를 좀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돌려 세울 수가 있는 여지가 좀 있는 종목 같고요. 반대로 좀 눌림을 이용한다 그러면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고, 추세선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눌림을 이용해서 올라간다면 좀 되지 않을까. 이것을 좀 확대해서 본다면 눌림을 좀 이용한 자리에서 조금 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뭐 나머지 같은 경우에도 좀 올라간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뭐 크게 중요치는 않은 것 같고요. 반대로 오늘 HLB 호재수에서 같이 뭐 상승한 종목들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NSN인데요. NSN도 바닥에서 뭐 같이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하지만 이제 많은 구름대가 좀 이렇게 포진을 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구름대를 좀 돌파한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느냐, 구름대를 돌파해야 되지 않느냐 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일단 뭐 바이오 섹터긴 하지만 일단 뭐 재무제표상으로는 상당히 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좋은 상황 아니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같이 또 HLB가 올랐던 또 헬릭스미스도 올랐었죠. 헬릭스미스도 마찬가지로 올랐었는데, 이전에 이제 갭을 좀 했었던 부분을 좀 메꾸고 나서 다시 한번 좀 오르는 모습이긴 하지만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하락한 모습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 이 추세를 깨지 않는다면은 한 12만원에서 맥스 한 13만원 정도 부분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이 추세는 이탈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전저점으로 내려갈 수 있다. 헬릭스미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좀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뭐 이것도 안트로젠도 이걸로 좀 올랐죠. 안트로젠 같은 경우에도 뭐 상당히 오랜 시간 뭐 조정을 뭐 많이 했습니다. 23만 8천원 부근 정도에서 상당히 종목을 많이 받고 거의 뭐 전 저점 있는 데까지 나서 좀 횡보를 하는 모습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좀 확대해서 좀 보게 되시면 지금 들어와서 좀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좀 나왔기 때문에 구름대를 뚫었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름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4만원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좀 올라가 볼 확률이 있지 않느냐, 올라가 볼 확률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좀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좀 눌림목을 활용하거나 돌파란 활용해서 한번 가는 모습으로 한번 보시면 좀 될 것 같겠습니다. 아무래도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 지금 좀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 이렇게 우리나라 좋게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관련된 좋은 소식들도 있고요. 앞으로 이제 목요일 날 좀 뭐 유럽이라든가 브렉시트과 관련돼서 이번 주에 한번 좀 지켜봐야 앞으로 증시의 좀 방향성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마감 브리핑은 여기서 이렇게 정도 하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장 마감 후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